오늘은 순환 이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환 이대는 하근찬의 소설로 우리 민족의 순환을 이대에 걸친 부자의 순환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 단편소설입니다. 일제강점하의 태평양 전쟁과 해방 후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가 가져다준 아버지와 아들의 불행을 다루고 있지요. 전쟁이 안겨진 이런 비극도 결국 스스로 껴안고 가야 하며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그럼 줄거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태평양 전쟁과 6.25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태평양 전쟁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졌던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안지나서나 전쟁 생각뿐이던 일본은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급기야는 히틀러와 손을 잡고 추축국을 형성한 다음 인도차이나 반도까지 점령하려고 나섰지요. 인도차이나 반도는 당시 유럽 열강과 미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미국은 필리핀을,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영국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팽창 정책을 견제해야겠다고 생각한 미국, 영국, 중국, 네덜란드가 모여 일본의 석유 공급을 중단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ABCD 포위 작전이지요. A는 아메리카, 즉 미국을 말하고, B는 브리튼, 영국을 말하며, C는 차이나, 중국을 말하고, D는 더치, 네덜란드를 말하지요. 이것으로 석유 공급이 중단된 일본은 그들의 팽창 의욕을 사그라뜨리기는커녕 더욱 적극적으로 전쟁을 벌이기로 하고 미국의 최전방 군사기지가 있는 하와이로 향하지요. 6척의 항공모함에 전투기 450대를 싣고 말입니다. 일본의 전투기들은 무차별적으로 진주만을 폭격합니다. 이리하여 진주만에 있던 7척의 전함 중 5척과 항공기 200대가 폭파됩니다. 이렇게 하여 일본은 미국과 태평양 한가운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를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팽팽했으나 곧 미국은 미드웨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승세를 잡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항복하지 않다가 1945년 8월 6일에는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맞고서야 항복을 합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 일제는 우리 민족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남자들은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가 온갖 고생을 하였고 여자들은 정신대란 이름으로 끌려가 군수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어린 소녀들을 위안부로 전쟁터로 데려간 성놀이개로 삼았지요. 순환이대의 주인공인 만도는 바로 태평양 전쟁에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팔을 잃어버린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하나 만도의 아들은 6.25 전쟁의 희생양이 되지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에 끝이 납니다. 해방되자마자 남북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이 되었고 각각 대한민국,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워 살았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이 전쟁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환 이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만도는 징병되어 나갔던 아들 진수가 전쟁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에 들떠 있습니다. 이미 아내를 잃은 만도에게 핏줄이라야 오로지 아들 진수뿐입니다. 그렇게 귀하고 귀한 자식이 전쟁터에서 돌아온다고 하니 만도는 한 팔을 휘저으며 쉬지 않고 용마루 부계까지 올라 기착을 바라봅니다. 한 팔을 휘젓다니요? 네, 만도는 한 팔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병원에서 나온다고는 하나
어디 조금 다쳤을 뿐이겠지 하면서 만도는 갈 길을 재촉합니다. 내리막길은 빨랐지요. 곧 외나무 다리가 있는 개천에 도착했습니다. 한쪽 팔밖에 없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외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언젠가 한번 마을에서 술에 취해 가지고 돌아오다가 발을 헛디뎌 빠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옷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누가 오는 기척이라도 나면 그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쪽 팔이 몽땅 잘려나간 그 흉측한 몸을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만도는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아무튼 너무 일찍 출발한 탓에 기차 도착 시간이 정오가 되려면 시간이 남아 만도는 시장에 가서 고등어 한 손을 삽니다. 여기서 고등어 한 손이란 고등어 2마리의 묶음을 나타내는 단위죠. 고등어 한 손을 들고 여기 대합실에 도착했을 때는 10시 40분이었습니다. 만도는 기차를 기다리며 과거를 회상하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14년 전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지금이 아마도 1953년인 것 같습니다. 이때가 6.25 전쟁이 끝나는 해이죠. 이것으로부터 13~14년 전이면은 1940년에서 41년을 얘기하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만도는 징용으로 끌려갔지요. 태평양의 한 섬으로 와서 비행장을 닦는 일을 했는데 밤에는 잠자리만한 모기떼가 괴롭혔고 낮에는 고된 노동과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만도는 선천적으로 아주 건강했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을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공습경보가 나면 모두 일하던 손을 멈추고 굴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어야 했습니다. 근 1시간이나 엎드려 있어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진용자들의 노동은 그만큼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만도는 공습경보가 있던 날 불 속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연다른 공습으로 자신이 붙인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굴 속으로 도로 뛰어들어갔다가 한쪽 팔을 잃은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땐 이미 절단 수술이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기적 소리가 나면서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과거를 회상한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리고 있었지만 만도는 진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상위 군인이 열차에서 내리긴 했지만 만도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일 리가 없다면서 다른 곳을 두리번거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버지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진수의 한쪽 다리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팔이 한쪽 없듯 아들의 다리 한쪽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눈앞이 노래지고 멍멍하다가 코어리가 찡해지면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돌았습니다. 에라이 이놈아! 만도는 분했습니다. 가자 어서! 만도는 무뚝뚝하게 말 한마디 던지고 앞장섰습니다. 진수는 묵묵히 따라갑니다. 만도는 앞장서 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지팡이를 짚고 아버지를 따르려니 힘이 벅찼고 뭔가 목구멍에서 왈칵 뜨거운 것이 넘어오는 것 같은데 그것을 참으려고 어금니를 아프게 깨물어 보았습니다. 앞서가던 만도는 한 주막집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만도는 진수에게 국수를 사주고 자신은 막걸리를 들이킵니다. 빈속에 마시려니 눈 두덩이가 화끈거렸지요. 주막을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진수가 아버지 이래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만도는 우째 살긴 목숨만 붙어있으면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외나무 다리에 이르렀을 때 만도는 고등어 한 손을 진수에게 들게 하고 진수를 업습니다. 진수는 미안해하면서 업히지요. 둘은 속으로 각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나까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제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순환 2대의 내용입니다. 하근찬의 소설 속 아버지는 하나의 조국, 절대자, 아픔,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전쟁은 집안의 기둥이며 절대자이고 사랑인 아버지를 빼앗아갑니다. 심지어는 파괴하기도 하죠. 기둥이 무너짐으로 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절대자가 무너짐으로 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짐으로 해서 행복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은 부모의 희망이며 사랑이며 의지인 자식을 빼앗아갑니다. 전쟁은 부모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행복을 죽여버립니다. 만도는 처음에 한쪽 다리가 휑한 진수를 보고 분노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 부상을 당하고 온 자식에게 그는 정다운 눈빛을 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이란 악마가 자신의 팔을 빼앗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자식의 다리까지도 빼앗아갔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이것은 자식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2대에 거쳐 순환을 당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과 아들의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들어낸 사회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만도조차도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화가 난 아버지를 따라갔던 진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죄송함과 원망스러움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요. 머릿속으로는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가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과 상봉하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정말이지 얼마나 을씨년스럽고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필요하죠. 어머니가 있었더라면 다리를 상실한 자식을 보았을 때 처음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겠지만 곧 그 따뜻한 팔로 아들을 감싸며 보듬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진수에게는 사랑의 갈증이 느껴지지요. 소설 속에서 만도의 아내는 만도가 징용으로 끌려갈 때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는데 그 후 죽은 것을 보면 아내의 죽음도 전쟁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기약 없이 떠난 상황에서 아들 진수 하나를 혼자 기르며 무던히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을 터이고 따라서 이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러나 만도는 현실을 곧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따뜻한 아버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고등어 한 손이 말해주듯 하늘이 맺어준 부자가 아닙니까? 둘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곧 아들을 위로하고 외나무 다리에선 아들을 업고 건넙니다. 그 앞엔 높은 용머리제가 있지만 만도와 진수 부자는 앞으로 닥칠 시련을 의지와 사랑으로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을 만들어낸 시리아 전쟁 등 말이지요. 전쟁터는 지상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전쟁터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평화롭게 살던 우리나라에 아비규환을 만들어내었던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 작품은 1957년 한국일보 신축문예 당선작입니다. 만도와 진수의 2대에 걸친 순환은 다름 아닌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분단이 되어 반쪽으로 살고 있는 남과 북, 같은 역사적 아픔을 지니고 똑같은 순환을 당해왔지만 만도 진수 부자처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지는 못할 만정 반목과 질시로 점점 남남이 되어가고 있었죠. 작가 하근찬은 만도와 진수 부자를 통해 우리 민족의 순환을 보여주면서 바람직한 화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근찬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의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였던 미국과 북한이 지금 화해를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이 잘 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